다음으로는 문항 2번 발해와 관련된 문항을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항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2번 문항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발해 지도가 우선 제시되어 있습니다. 발해 지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우선 요 사진 자료를 선생님이 활용해 볼게요. 밑에 보면은 신라가 제시되어 있고 똑같이 여기 상경 용청부, 중경 현덕부, 그 다음에 남경 남해부, 동경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그 안내하는 사람의 멘트가 신라와 함께 남북국 시대를 열었던 이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라라고 하면은 통일신라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남북국 시대라 하면은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있던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우선에는 그 관련된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 무제의 침입으로 멸망하였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네요. 선생님하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했던 건데 여러분 1번 선지는 어느 나라와 관련된 설명입니까? 맞습니다. 1번 선지는 고조선에 대한 설명이죠. 중국에 있는 한나라 한무제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라고 했고 수업 시간에 이 한무제가 침입한 원인이 흉노와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중개무역의 이득을 차지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설명도 했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잘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하면 되겠죠. 2번에 역사서인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삼국사기는 여러분 어느 시대에 편찬된 책입니까? 맞습니다. 고려시대에 누가 편찬한 책이죠? 삼국사기. 사기니까 김부식이 편찬한 책이고 어떤 방식으로 편찬했다고 했나요? 기전제의 방식으로 편찬한 역사서이다 라는 거 있습니다. 기억이 다 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고려시대 역사서 유명한 역사서가 하나 더 있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삼국유사라는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삼국유사는 일현이라는 스님이 이 삼국사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을 모아서 편찬한 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내용 3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을 설립하였다 라고 되어 있네요. 성균관은 고려시대 말에 성립한 교육기관이지만 주로 있었던 시대는 조선시대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최고의 교육기관이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4번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천명하였다. 요게 여러분 발해와 관련된 설명이죠. 발해는 고구려의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5번 제가 회의를 열어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였어요. 제가 회의 나오면 삼국시대 중에 어느 나라입니까? 제가 회의. 삼국시대는 귀족들의 회의 기간이 각각 나라마다 있었다라고 했는데 고구려는 제가 회의였고 그러면 신라는 뭐였어요? 신라. 화백회의죠. 화백회의. 화백회의. 그러면 백제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정사회의라고 귀족들의 회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시대의 회의를 각각 나라 특징으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발해와 관련된 문제가 지도 아니면은 도표를 이용한 방식, 그 다음에 왕이 몇 명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우선 지우고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발해는 여기 보다시피 대조영이 건국을 했고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동모산에서 우선에는 처음에 건국을 했고 요즘은 요 전투 이름을 많이 물어본다고 했죠. 그래서 이 천문령 전투가 나오면 발해를 건국하기 전에 있었던 전투구나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발해 대조영 다음에 무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왕이 있습니다. 이 두 명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무왕과 관련돼서 보면은 당을 먼저 선제 공격했다. 산둥반도를 공격했다라는 사실과 당나라 신라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돌걸, 외와 연합했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독자적 연호로 인한을 사용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왕은 이제 요때는 당과 별로 사이가 안 좋았지만은 문왕 때 오게 되면 친선 관계를 유지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물도 수용하고 체제 정비도 당나라 걸 받아들여서 하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상설 교통로를 개설하게 되면서 신라랑도 사이 좋게 지내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독자적 용어로 대흥이라는 것을 사용하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선왕 때 제일 번성하였기 때문에 요 선왕을 여러분이 또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해동 성국이라는 나라로 불렸다라는 거는 발해의 최고의 전성기다. 누구 때다? 발해 선왕 때다라는 거. 그 다음 여기 요동 지역을 진출을 했고 말갈족 대부분을 복속했고 지방 체제가 완비가 돼서 5경 15부 62주로 불렸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 지도는 아까 전에 여러분 다 살펴봤으니까는 신라가 여기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발해에 오경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할 때는 남북국 시대의 지도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해의 고구려 계승의식 아까 전에 문제에서도 물어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나라가 바로 발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고구려 문화를 받아들인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온돌 장치를 사용하고 무덤, 고분에 천장을 모조림 천장을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고구려 문화와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지도 다음으로 나오는 게 여기 부분에 중앙 정치 조직을 많이 물어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중앙 정치 조직을 모방을 했지만 독자적인 사용을 해서 이름이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란 걸 사용했고 당나라는 이 중서성이 중심이 되었지만 발해는 여기 정당성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도 독자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좌사정, 우사정으로 나눠서 이 육부를 관할했는 거. 그 다음에 육부의 명칭이 충인의 지예신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 그 외에도 중정대, 문정원, 주자감은 특히 교육기관으로 선지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해야 되겠죠. 이런 게 나오면 발해의 중앙 정치 조직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앙 정치 조직의 특징 5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육부제, 당나라의 삼성육부제 수용했지만 운영과 명칭은 발해 독자적인 모습을 띈다. 육부를 좌사정, 우사정으로 나눠서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두 개로 나눴기 때문에 이원적이라는 표현을 쓴다. 최고 유학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이라는 게 나오면 이 주자감 나오면 바로 발해구나 라는 거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 아까 전에 나왔었죠. 5경 15부 62주 요거는 발해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고 전략적 요충지에 5경이 설치되어 있었다라는 부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사회 구조 역시 고구려 유민이 지배층이고 주민의 다수는 말갈인이다. 지방 촌락은 말갈인 수령이 관할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나오면 역시 발해의 특징에 해당하는 부분이구나 하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발해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서 벗어나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으니까 지도 부분이랑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여기에 나오는 왕 요 3명 정도는 꼭 기억하고 고구려 계승의식, 그 다음에 중앙통치 조직 요렇게 나눠서 꼭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